자, 책을 보면 측정 부분에 학원은 측정 부분에 쌓기나무하고 뭐 넓이 재는 거, 색종이 접기 자르기, 그다음에 눈금 없는 차, 그다음에 눈금 없는 무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모래시계 시계 그 몇 분 해가지고 뭐 시간 맞추는 거, 도형을 어떻게 생겼을지 유추하는 거, 그다음에 한 패턴, 수열, 수로된 거, 규칙 찾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가능한 경우를 모두 찾는 거, 최단거리 논리 추론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고요. 한붓 그리기, 성약개비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알면 쉽고 모르면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야죠. 뭐 이거 선생님이 백날 얘기해봐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쌓기나무 개수를 아는 건데 여기 층수 칸에 각 줄에 층수를 위에다 써놓으면 다 더해서 쌓기나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해보면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는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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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3층, 3층, 3층. 그래서 3, 3은 9, 4, 3, 12 해서 21개 이런 식으로 층수로 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유압력 모양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쌓기나무에서는 앞에서 볼 때 층수는 앞에서와 옆에서는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딱 봤는데 쌓기나무가 공중에 둥둥둥둥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볼 때는 공중에 떠 있는 게 가능해요. 위에서 볼 때는 그냥 놓여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볼 때 층수가 여기는 1층, 여기는 3층, 여기는 1층. 그래서 여기 1층에는 한 개만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1층으로 보이겠죠. 요 세 칸 중에 3층이 하나가 있다는 건데 옆에서 볼 때 딱 모양을 보면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2층, 2층, 3층.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요렇게 가는 거고 요거는 요렇게 가는 방향이 요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쌓기나무 개수는 9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방법만 안다면 요거는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적게 가장 많이.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볼 때 여기는 3층이고요. 여기는 2층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볼 때는 요렇게 간다고 그랬죠. 요게 요 방향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2층, 여기는 3층, 여기는 1층. 그러면 1층은 확정이고 3층도 확정입니다. 근데 2가 여러 군데 있어서 여기 하나만 2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세 군데 다 2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풀면 최소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8개. 그 다음에 최대는 여기도 2개가 될 수 있고 여기도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에서 10개가 되겠네요. 자, 10개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뭐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아래쪽에서 앞에서 본 모양의 개수를 오른쪽에는 옆에서 본 모양의 개수를 써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거 그대로 쓰라는 거네요. 그죠?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1. 그죠? 그 다음에 3층 정해놓고 여기는 가장 많이 쌓았을 때는 여기는 2, 2가 되겠고 가장 적게 쌓았을 때는 여기는 1, 1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쌓았을 때는 10개.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쌓았을 때는 8개. 이렇게 구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요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칠해진 이제 건 거죠. 그러면 세면 칠해진 게 요렇게 위에 4개, 4개 해서 8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칠해진 건 어디 있냐면 여기죠. 근데 요것도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그 다음에 요 옆에도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쌓기나무 이게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이 선이 요 선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가 12개씩 있어요. 그런데 각 모서리마다 2개씩의 쌓기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24개의 2개 칠해진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요렇게 됩니다. 그죠? 한 면이 칠해진 거는 가운데 있는 것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요거는 면이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는데 각 면에 4개씩이 있어요. 그죠? 4개씩.
그래서 4 곱하기 6 해서 24개의 사키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꼭지점은 여기 보면 꼭지점은 8개가 있습니다. 저 첫 번째 세면 칠해진 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서리는 요 위에 4개, 그죠? 내려가는 거 4개, 바닥에 4개, 그래서 4, 3, 12 이렇게 되고요. 면은 위에 1개, 옆에 4개, 바닥에 1개,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세는 것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딱딱 세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3개의 면이 칠해진 점에 하나 있습니다. 2개의 면이 칠해진 사키나무는 모서리에 각각 2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의 면이 칠해진 사키나무는 면마다 4개씩 있습니다. 각각 개수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다 구해놨죠, 여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면을 걷어내면 사키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 사키나무가 모두 몇 개 있었느냐를 보면 제일 위에 4개씩 4줄이 있으니까 16개가 있는데 16개가 4줄이 있기 때문에 총 64개입니다. 64개에서 세면 칠해진 거 8개 빼고요. 24개 빼고요. 그 다음에 또 24개를 빼면 되는 거죠. 한 면, 2면, 3면.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32, 그 다음에 50에다 56을 뺐으니까 8개. 요런 방식으로 구하는 형태가 있고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발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몇 개의 사키나무가 더 필요합니까? 자, 여기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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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3층, 3층, 3층. 그러면 9, 10, 14, 16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333. 이건 9개가 곱하기 3. 3층이 있으니까 27개. 이렇게 있으니까 11개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층수가 여기가 3층, 3층, 2층으로 보이겠죠? 그죠? 여기는 3개, 3층, 3층, 2층으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모양 3층, 3층, 2층 요렇게 딱 그려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옆에서 본 모양은 3층, 3층, 2층 또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3층, 3층, 2층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도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키나무를 직접 쌓아보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앞만 설명해봐야 모양이 잘 모르겠다 하면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키나무를 저기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사키나무 100개짜리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사키나무를 직접 쌓아보면서 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겉면을 모두 색칠할 때 2면 색칠. 자, 2면 색칠은 여기 모서리마다 있죠. 모서리가 10인데 3개씩 있으니까 12 곱하기 4 하면서 36개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어도 몇 개. 자, 요거는 앞에서 볼 때 1층, 2층, 3층. 옆에서 볼 때는 2층, 1층, 3층. 자, 1층인 줄은 먼저 1개씩만 들어가야지. 1개씩만 있어야지 1층으로 보입니다. 2개짜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2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층과 3층이 만나는 자리에는 3층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2층이네요. 여기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1개 아니면 2개네요. 그죠? 따라서 최소는 여기 1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적어도라고 했으니까 최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6, 8, 9개가 필요하겠네요. 많이는 9개에서 10개까지 필요합니다. 자, 많게는 10개, 적게는 9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거? 이거 맞죠? 선생님이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는 지금 요거를 가지고 해야 되네요.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그러니까 옆에 힌트가 요걸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10개가 있는데 27개로 있어야지 가득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17개가 필요한 거죠. 적어도. 만약에 9개가 있다면 27개가 되려면 18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필요한 개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7개가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적어도 몇 개의 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만들려면 18개가 필요하네요. 그죠? 어떤 경우에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답은 18개. 자, 문제를 선생님이 제대로
보질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답이 좀 애매해졌어요. 그죠? 요까지는 뭐 잘 설명을 했죠. 여기에서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게,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9개 아니면, 10개. 요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27개가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18개에서 17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답은 18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5번 볼게요. 요거는 규칙대로 늘려가는 거네요. 그죠? 자, 요거는, 1, 2, 1, 2. 네, 2가 한 번만 있어요. 그래서 4개. 요거는 1, 2, 3, 1, 2, 3 있는데 3이 한 번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1 더하기 2가 두 번씩 있는데, 그럼 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9가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짝지어 보면 돼요. 3이 3개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짝짓고 요렇게 짝지으면 4가 4개 있어 16. 요거는 제곱수네요. 이거 2 곱하기 2, 여기는 3 곱하기 3, 여기는 4 곱하기 4. 그러면 가운데 수를 두 번 곱한 거네요. 그죠? 여섯 번째는 66, 36이니까 36개. 요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네요. 요거는 나중에 규칙에서도 나오니까 이거는 쌓기나무를 이용한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위압력 모양입니다. 자, 앞에서 볼 때 2층, 1층, 3층, 옆에서 볼 때는 2층, 3층. 그러면 1층인 줄 먼저 결정. 그 다음에 3층과 3층이 만나는 칸, 3층 결정. 여기 한 칸밖에 없는 줄, 여기 2층 결정. 그럼 여기는 1 아니면 2네요. 최소 1이라고 하면 최소 개수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최소 8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네요. 이제 보이지 않는 거.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개수를 구합니다. 1, 2, 2, 2, 3, 3, 3. 그 다음에 4, 4, 4, 4, 4, 4, 4. 자, 4가 7개, 4, 7, 28. 이게 전체 개수를 일단 구합니다. 28. 그 다음에 3, 3은 9. 그 다음에 2, 3은 6. 그 다음에 1. 그래서 10개, 38, 44개네요. 이제는 보이는 걸 셉니다. 자, 보이는 거,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다 보이고요. 여기도 3개. 요거는 한 개만 보이네요. 그죠? 여기도 한 개만 보입니다.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는 2개가 보이네요. 요거는 4개. 그 다음에 요거는 3개인데 여기는 한 개, 여기도 한 개만 보이고요.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 2개네요. 2개. 요게 한 개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이제 세보면 몇 개죠, 이거? 4에다가 7, 8, 9, 10, 14.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도 5, 여기 1. 그럼 24, 25. 그럼 보이는 게 25네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19개.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구한다고요? 전체 개수를 층수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개수. 보이는 거는 요렇게 안 하고 그냥 세도 됩니다. 어떻게 세는지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치면서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그래서 25개. 요렇게 빼줘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이는 거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개수에서 보이는 걸 빼면 숨어있는 거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흰색과 검은색의 쌓기나무를 같은 색의 면이 맞닿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쌓았을 때, 흰색은 검은색. 여기 일단 검은 거부터 일단 세볼게요. 일단 검은 거. 검은 거는 여기 한 개 있죠. 여기는 2개 있겠네요.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는 흰검, 흰인 테니까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2가 10개, 15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흰색 세어봅시다. 자, 검은 거. 그 다음에 흰색.
자, 흰색은 여기는 빵개 없고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왜냐면 흰검, 흰검, 아니면 검흰, 검흰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2개네요. 흰검, 흰. 그죠? 여기는 1개. 따라서 14개가 되겠네요. 그죠? 개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위압력 최소개수 최대개수. 자,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양 2층 2층 3층. 자, 1층인 줄은 다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과 3이 만나는 칸도 3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작게 할 때는 요 중에 여기 2, 여기 2 이렇게 있으면 끝나네요. 그러니까 요 줄 두 줄은 반드시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가 몇 개죠? 3개, 6개, 10개, 그 다음에 13개가 되겠네요. 저 비어있는 칸은 1개씩은 있어야 되죠. 최소. 그 다음에 최대면 비어있는 칸이 다 2가 되면 되는 거죠. 3개가 더 추가되네요. 그럼 최대 16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최소, 최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쌓기나무를 아래 그림과 같이 쌓아온 후에 바닥면을 포함한 모든 면을 칠합니다. 3면이 칠해진 쌓기나무의 개수와 2면이 칠해진 쌓기나무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얘는 몇 개가 칠해지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칠해지네요. 그죠? 요거는 3개. 따라서 여기 3개짜리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 4개, 여기도 4개,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요거 3개네요. 3개, 3개, 3개. 근데 여기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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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석에는 3개. 요 위에는 5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세 면은 여기에 3개씩 4개, 4번이 나오네요. 4, 3, 12에다가 12 더하기 위에는 4개가 있죠. 하나, 둘 구석이 있으니까 4 해서 16개 이렇게 나오고요. 2면은 바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밖에 없네요. 2면은 4개. 2면이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각각 구하면 끝나네요. 그죠? 자, 쌓기나무까지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학원은 비교적 쉽죠, 상권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쌓기나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층수를 써가지고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위, 앞, 옆. 앞에서 본 것은 공중에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층수로 써주면 되고, 옆에서 본 것도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층수로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본 층수, 옆에서 본 층수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개수를 파악해가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는 각각 그 층별로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층수를 구해서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보이는 것을 빼가지고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는 더 쉽습니다. 분수 내용이 나와서 다음 주에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이 학원은 좀 쉬워서 빨리빨리 나갈 거니까 한 두 단원씩 미리 풀어놓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